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물속 걷기, 나이 들어서 가장 좋은 운동이라는 주제입니다. 운동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다 어떤 운동이 있다라는 건 다 아실 것 같아요. 분류를 한다면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숨찬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은 숨이 차다는 거죠. 이렇게 숨이 찬 건데요. 다른 말로 하면은 유산소 운동 또는 산소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숨찬 운동은요, 이 한두 개의 근육을 움직여서는 숨이 찰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도 숨이 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숨찬 운동은요, 대부분은 다 전신의 근육을 다 사용합니다. 그리고 대개는 움직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숨차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전신의 근육을 다 사용하는 운동, 뛰기, 조깅, 등산하기, 수영, 자전거 타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숨찬 운동, 유산소 운동입니다. 두 번째가요,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 그러니까 근육만 사용하는 거죠. 근육만. 근데 대개 이제 한꺼번에 사용하지 않고요. 몇 개만 사용합니다. 한 개만 사용하든지 두 개만 사용하든지 몇 개만 사용해서 근육 자체를 갖다가 크게 만드는 운동이죠. 네, 그래서 아령, 팔굽혀 펴기, 철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근력 운동이고요. 실내에서 하는 운동이 이제 대표적인 게 다 근력 운동입니다. 헬스클럽 가보면요, 많은 기구들이 있잖아요. 네, 그 기구들, 어마어마한 기구들이 보여요. 이게 전부 다 근력 운동들입니다. 이게 이제 편하죠. 실내에서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많이 하면은요, 숨차기보다는 대개는 다 땀이 납니다. 네, 그래서 근력 운동은 숨찬 운동이 아니고 땀나는 운동.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운동이 유연성 운동입니다. 유연성 운동은 그 중에서도 이제 관절의 유연성을 갖다가 더 크게 하는 운동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동네에 이렇게 요새 운동기구들 많이 모여 있는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거기 가면은 왜 어깨 돌리는 그런 기구 보셨죠? 어깨 돌리는, 또는 다리를 갖다가 크게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런 기구도 보셨잖아요. 이게 대부분이 다 유연성 운동입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을 갖다가 아주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는 이 고관절, 다리 찢기를 해가지고 이 관절이 유연하게 만드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요가, 스트레칭 이런 것들이 되게 다른 요소도 근력도 좀 관계가 있긴 한데요. 대부분이 다 이거는 유연성 운동입니다. 국민이 제일 많이 하는 운동은 뭘까요? 네, 그거는 당연히 걷기입니다. 네, 걷기에는 두 가지가 있죠. 평지 걷기. 네, 우리가 이제 강변에 따라서 운동장 만들어져야잖아요. 그럼 걷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평지 걷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가 경사길 걷기. 그러니까 이제 비탈진 곳. 이게 이제 등산입니다. 등산. 네, 얕은 산이건 높은 산이건. 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걷기는 조금만 강도를 높이면은 유산소성 전신 운동이 됩니다. 전신의 근육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산소성 운동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누구나 할 수 있고 당연한 이제 운동인데요. 쉽기도 하고, 이게 고령자로 갈수록 이게 위험성이 커져요. 무슨 위험성이 커지냐면은 이게 관절이 악화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무릎이 더 악화가 되거나, 그러니까 걷기를 하고 나면 무릎이 아픈 거죠. 또는 허리가 아프거나. 네, 이런 이제 위험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성이 뭐냐면은 이 걷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고령자들은 다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걷다가 넘어져도 잘 안 다치는데요. 경사길에서는 보통 사람도 걷다가 넘어지면 다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낙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상처만 나거나 타박상이 있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골절까지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위험성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걷기는. 또 많이들 하는 것이 이제 헬스클럽이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실내 운동을 많이 하는데, 그 실내 운동의 대부분은 전부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력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력 운동을 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늘리기는 했어요. 근데 고령자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고령자들은. 헬스클럽이라는 것이요,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없었죠. 이 서양 문화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에는 이 헬스클럽이라는 게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게 발달돼 있나, 이렇게 많이 퍼져 있나를 봤더니요, 서양 사람들이 중시하는 게 있더라고요. 서양 사람들은 그 남자는요, 그러니까 둘 다 남녀 여자 전부 다 외모를 중시하는데, 우리는 그냥 여성들의 날씬함을 중시하는 데 반해서 서양 사람들은 여성 하면은 날씬함만이 아니고 탄탄한 몸매, 이걸 중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운동을 해야만 탄탄한 몸매가 돼요. 그냥 날씬한 몸매가 아니라. 또 남자들도요, 근육질을 좋아해요. 여성들이 근육질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력 운동이 더,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 자체가 그 근육을 갖다가 더 중시하다 보니까 이런 헬스클럽이 더 발달되게 된 거죠.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이게 편리하잖아요. 도시에서는요, 이런 그 걷기를 한다든지 다른 그 숨천 운동 하기가 여건이 좀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내에서만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더 발달된 거죠. 그리고 또 이 실내 운동이 더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트레이너들이 더 많이 이제 양산이 됐거든요. 네, 트레이너들이 많다 보니까 트레이너들이 하는 게 이제 헬스클럽을 만드는 일이죠. 목사님이 많이 양산이 되면은 교회를 많이 만들고, 스님이 많이 양산이 되면은 네, 절을 많이 만들잖아요.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너들이 많이 양성이 되면서 헬스클럽도 많이 늘어난 거죠. 걷기는 뭐 누구나 다 하시지만은 부상의 위험성이 있다. 근력 운동은 실제로는 고령자는 별로 안 한다. 그래서 운동을 하셔야겠는데 가장 적절한 운동은 뭘까요? 닥터 유의 제안은 물속 걷기입니다. 제가 물속 걷기가 좋다고 벌써 이 말씀을 드린 지가 한 15년도 더 된 것 같아요. 15년, 20년 됐는데 그 당시에는 다 뜨악해 했죠. 그래서 그게 말이 되느냐, 수영장에서 어떻게 걷기를 하느냐, 네, 이렇게 뜨악해 했는데요. 요새 수영장 가보세요. 수영하는 사람만큼이나 또는 그 이상으로 물속 걷기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속 걷기가요, 진짜 좋은 운동입니다. 그게 어떻게 좋으냐? 가서 한번 해보시면 알거든요. 네, 이건 뭐 제가 말이 필요 없는데요. 굳이 설명을 하자면은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대표적인. 해보시면은요, 물속이니까요, 이게 이제 땀은 뭐 못 느끼실 거예요. 근데 숨이 차요, 해보시면은. 그리고 조금만 해도요, 굉장히 운동 효과가 큽니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절대 다치질 않아요. 물을 이제 마실 수는 있겠죠. 네, 물을 코로 마시거나 허적하다가 처음에는 그럴 수는 있겠어요. 그렇다 그래도 다치진 않습니다. 아무리 뭐 무슨 짓을 해도 물속에서는 다치질 않거든요. 더더구나 하나의 운동으로요, 네, 근육도 강화되고, 또 아까 그 걷기를 하면은 관절이 약화된다 그랬잖아요. 그 반대입니다. 관절도 강화가 됩니다. 근육도 강화되고 관절도 강화되고. 네, 그리고요,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수영은 새로 배워야 되잖아요. 물속 걷기는요, 새로 배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가서 바로 하시면 됩니다. 글쎄요, 자꾸 물속 걷기를 어떻게 하냐고 묻는 분이 계신데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서 헤어적거리시기만 해도 돼요. 걷기는 누구나 하는 거니까 팔, 다리를 다 사용해서 물속에서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게 바로 물속 걷기입니다. 또 하나의 장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물속 걷기를 매일 2주만 하잖아요. 그럼 원래 이제 걷기나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리가 아파서 못한다, 뭐 이래서 못하시는 분들이 걷기와 등산을 중지하셨던 분들도 매일 2주만 물속 걷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걷기와 등산을 다시 시작해도 됩니다. 네, 이 다시 시작할 때는 물론 이제 밀당으로 해야 되겠죠. 제가 운동할 때는 항상 밀고 당기기로 하잖아요.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뭐 단점은 거의 없고요. 거의 다 장점만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물속 걷기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하냐고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적극적으로 이제 수영장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정작 수영장에 가려면은 이게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등록했다고 오늘 시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등록하겠다고 하다 보면은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바로 시작하는 방법은 목욕탕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목욕탕은 그냥 등록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가시면 되죠. 목욕탕에는 온탕이 있고 열탕이 있고 더 뜨거운 탕이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냉탕이 있습니다. 온탕과 냉탕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냉탕이 깊이가 더 깊어요. 물론 수영장만큼은 깊지 않습니다. 대개는 이제 배 정도까지 오죠. 또 좀 더 깊은 데도 있기는 해요. 수영장은 대개 이제 가슴까지 옵니다. 그런데 시작은요, 배까지만 와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냉탕 걷기로 하시라는 거거든요. 이 냉탕 걷기를 또 추워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은 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온탕에서요 또는 열탕에서 몸을 따뜻하게 덮이세요. 그리고 냉탕에 가보세요. 그러면은 적어도요 한 몇 초는 안 춥습니다. 그냥 몇 초만 거기서 움직이다가 또 나오시고 또 다시 온탕으로 가세요. 또 덮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냉탕을 갔다가 반복하는 거거든요. 요것만 보시면은 온냉교대역이 되겠죠. 온냉교대역. 근데 뭐 온냉교대역을 하라는 건 아니고요. 냉탕 걷기를 하시는데 온탕을 이용하시라는 거죠. 요걸 반복하다 보면은요 냉탕이 차지가 않고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거든요. 자, 냉탕 걷기를 이용해서 또는 뭐 수영장을 이용해서 시작을 하시는데 목표는 매일이 목표입니다. 매일. 뭐 일주일에 3번, 뭐 주말에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으시면은요, 잘 못하게 돼요. 오히려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그게 쉬울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요. 매일 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매일 가세요. 목욕탕이건 수영장이건. 그런데 시작은요, 반드시 밀당으로 해야 됩니다. 밀고 당기기로. 그러니까 조금만 하시라는 거죠. 갑자기 뭐 30분을 해야 된다, 20분을 해야 된다. 절대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전혀 필요 없으니까요. 일단 시작을 해보세요. 자, 오늘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내일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이 어제가 되잖아요.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네, 이게 밀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루를 이제 지나 보세요. 할만해요? 그럼 그 다음날 또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계속 밀기를 하는 거죠. 근데 조금 더 했는데 조금 더 심한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되돌아와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괜찮아지면 다시 또 밀기를 이렇게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하셨잖아요. 물속 걷기. 2주만 지나면은요, 그 효과는요, 그대로 느끼시게 됩니다. 누구나 아마 거의 느끼실 거예요. 매일 2주만 했다고 하면은 내가 힘이 생기고 기력이 더 솟아나고 뭐 운동 효과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네, 잠도 잘 오고 피곤함도 덜하고 어떻습니까? 다치지도 않고. 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까?